그래도 우리는 자꾸 왜 질문을 할까? 우리 지구인들은 네. 왜 이렇게 질문하고 호기심 느낄까? 그냥 우주 보고 그냥 살다 가면 되는데 굳이 궁금해가지고 저 위험한 우주로 자꾸 나가려고 하고 이 과학 지식, 과학은 저희를 굉장히 겸손하게 만든다는 결론을 저는 내렸거든요. 사실 저는 신화 그 이야기만 읽으니까 정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니까 좀 신화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과거로 생각하기 보면 또 별, 뭐 당연하지만 우주에 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선생님의 이 학창 시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천문동안에 가서 이제 하늘을 봤을 것 같은 그런 것도 생각해봤는데 혹시 그렇진 않아요? 천문동안에 가입은 하는데 네. 만원경을 사서 많이 들여다보긴 했거든요. 아, 집에서 혼자. 예, 그 당시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생 돈으로 굉장히 비싼 네, 네. 거긴 하지만은 우리 반사망경 큰 거 사서 별을 관찰했죠. 근데 한 1년 하다가 제가 그만뒀어요. 이 중에 하나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한 6천 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실제로 하늘에는 은하가 천억 개. 네. 은하 안에 별이 1,000억 개거든요. 네. 그 중에 우리는 진짜 극히 일부만 그렇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만원경은 아마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저는 처음에 만원경을 보면은 행성들이 예쁘게 보일 줄 알았는데 그냥 조금 더 밝게 보이는 거죠. 네, 네. 예. 잘 거기 사실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우주를 굳이 뭐 만원경으로 보는 방법도 있지만은 사실 다른 방법도 많거든요. 어떤 방법? 그러니까 뭐 수학적으로도 봐도 되고 우리 과학자들이 그쵸, 풀어놓은 네, 이야기들 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더 나름대로 재밌긴 해요.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뭐 제 책에도 있지만 저 우주 끝까지 가보기도 하고 네. 우주의 탄생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과학의 힘이라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만원경을 통해서 보는 세상 너머까지 시야를 확장해 주거든요. 그런 관점이 과학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저도 별을 보는 거 좋아합니다. 실제로 과학자 되신 분들한테 왜 과학자 되냐고 물어보면은 밤하늘을 동경해서 과학자 됐다는 분들이 맞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네, 많다고 들었어요. 예, 저희 뭐 과학관도 천문대가 있어가지고 네. 학생들한테 밤 별자리 같은 거 네, 많이 네, 보여주거든요. 네, 네. 거기서 이제 호기심을 얻고 그게 단순히 과학자 지금 과학자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별을 보면서 세상 저건 뭐지부터 시작해서 그 뭐 그래서 이제 지동설, 천동설도 막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예. 이해가 그 별을 보면서 호기심에서 관찰해서 과학으로 점점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별에 대한 지식보다는 별을 보면서 굉장히 호기심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별에 대한 그럴까? 호기심이 아니고 나에 대한 호기심일 거야 아마. 음, 이 우주에 나는 뭔가라는 질문을 그렇죠. 네. 어린 나이지만 별을 보면서 아마 느꼈을 거예요. 저도 아마 그걸 느꼈을 거예요. 네,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 우주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우주가 탄생할 네. 때 그 물질이기 때문에 저기가 저희 고향이거든요. 막연한 어떤 동경심, 호기심들이 발생을 네. 한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과학의 세계로 이끌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을 그- 합니다. 과학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시간 여행. 여기 책에도 막 그 영화 얘기 나오잖아요. 백투더 예. 퓨처도 나오고 막 스티븐 호킹이 그 실험한 얘기, 타임머신 실험한 얘기도 나오고. 스티븐 호킹의 예. 저 시간 여행자 네, 파티. 예, 그거 파티한 얘기다. 예. 그런 거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여행에 관한 영화들이 많이 있죠. 네, 백투더 퓨처. 네. 80년대 학교 다닐 때 네. 봤던 영화고 뭐 되게 타임머신이라는 영화, 그것도 고전 영화도 있고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인터스텔라도 약간 시간 여행이 그렇죠, 나오는데 네, 네, 시간 여행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미래로의 여행하고 네, 과거로의 여행인데 사실 여기서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이론성으로는 가능합니다. 아, 미래로 네. 여행하고 과거로 여행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하고 좀 달라요. 일반인들 생각하는 여행은 짐 싸가지고 갔다가 네, 말 다시 느끼면 돌아오고 네. 영화도 보면 이렇게 네버 당기면 몇 년 더 네. 갔다 돌아오고 네,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이 여행은 아마 복귀가 불가능한 여행일 거예요. 편도 여행이죠. 아, 한 번만 가는 거예요? 한 번 가면. 지금 실제로 가능한 건 미래로의 시간 여행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 아주 빠른 속도로 시간이 서로 다르니까. 상대성이죠. 네. 아인슈타인 얘기하신 시간의 상대성을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에 네. 있는 시간은 천천히 갑니다. 네.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속도 차이가 크게 안 나기 때문에 아무리 제트기가 빨리 그쵸, 가더라도 네, 네, 그게 네. 저희하고 차이는 별로 안 나거든요. 음, 저 문제가 발생하는 건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갔을 경우에 시간 네. 차이가 굉장히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면은 그 우주 여행사 쿠퍼가 그 우주선을 타고 가죠.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갑니다.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본인의 시간이 천천히 가죠. 가는 거죠. 네. 여기다 한 가지 더 하면은 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빨리 가는 것뿐만 아니라 중력이 센 데를 가더라도 시간이 천천히 가거든요. 그 맞아요. 영화를 보시면은 아마 블랙홀 주변을 도는 예, 부분이 나올 맞아요. 거예요. 네. 되게 네. 예쁜 블랙홀 네. 주변 돌잖아요. 네. 이때 굉장한 시간이 그 천천히 블랙홀에 오는 거죠. 빠졌던 것 같은데 기억에 빠져서 그 책꽂이 이렇게 해서 그거는 또 다른 얘기고 어. 처음에 이게 블랙홀 주변을 돌면서 네, 네. 빠져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블랙홀 빠지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중력이 센 부분에서 시간이 천천히 흘러죠. 그러면 그건 지금도 일어나는 가능한 일이다. 사실 아까 제가 비행기 말씀드렸는데 그쵸, 네. 제트기 타고 가면은 아주 작긴 하지만은 약간의 몇 초 시간이 뭐 이런 거요? 느리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조금은 미래로 여행을 하신 거죠. 아,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런 체감은 것들이- 못하지만, 그리고 저희는 아니지만은 우주에서 우주선이라는 입자들이 많이 쏟아지거든요. 네, 굉장히 작은 입자들이 뭐 별이 폭발할 때든지 아니면 태양에서 쏟아져 내립니다. 네. 이 입자들이 날아올 때 거의 빛의 속도로 날아오거든요. 그럼 아.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저희보다 늦게 오는 느리게 거네요. 흐르죠. 네. 얘네는 이미 미래로의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실제로 우주 주변에 여기 어딘가도 지금 미래로 여행을 해온 입자들이 입자들이 예. 아, 인간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선을 타고 매우 빠르게 또는 그러면, 네. 뭐 블랙홀 같은데 주변을 돌고 온다고 하면은 네, 영화에서 쿠퍼가 보면은 지구에 왔을 때 네. 딸이 네. 떠날 때는 10대였는데 거의 할머니들- 임종을 네, 앞두고 네, 있었죠. 네. 몇십 년의 시간이 60년, 70년 시간이 네. 흘러버린 거죠. 네. 그게 이게 실제로는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예, 미래로의 시간 여행인데 편도 여행이고 네. 갔다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이죠. 이거는 누구든 떠나고 싶지 않은 여행일 것 같아요. 근데 편도로 갔다 올 수 없다면 과거로는 이론상으로도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여기도 그 무질서와 질서가 이쪽으로는 가는데 이쪽으로 안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시간의 흐름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론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이론상으로요. 네. 근데 아까 또 이론상으로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 과거로에.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 뭐 시간상 네. 설명 좀 드렸고 제가 책에도 설명을 안 했어요. 사실 제가 어디 강의 가서 이거 한번 설명했다가 혼난 적이 있거든요. 너무 어려워. 2시간 하고도 아. 설명이 다 안 돼가지고. 조금만 짧게 간단하게 간단히 못하나요?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 저 인터스텔라의 그 과학 자문을 네. 맡으신 킵성 교수님, 네. 캘리포니아 공대 어. 명예 교수인데 이 킵성 킵성 교수님이 2017년도 아마 노벨상 받으셨을 거예요. 아. 이분이 고안한 방법 중에 하나가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가능한 웜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들어봤죠. 과학 영화에 많이 예. 나오잖아요. 뭐 거기 인터스텔라도 웜홀 설명하죠. 네, 네.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이렇게 경로로 가야 되는데 이걸 접으면은 구멍을 뚫어버리면 바로 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우주에 뚫린 어떤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지름길을 이용해서 과거로의 여행을 가는 이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네. 그런 방법을 통하면은 과거로의 여행이 가능하다는 거는 나오는데 문제는 이론상의 문제니까 이론하고 실제는 다르잖아요. 근데 웜홀이 진짜로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웜홀이 아직까지 발견은 안 됐고요. 거기 아, 영화에도 웜홀이 나오긴 하는데 어. 그 웜홀을 뭐 먼 미래의 어떤 외계 문명이 만들어 놓은 걸로 생각하죠. 킵성 교수 설명에는 이 웜홀을 만들려면은 굉장한 우주 에너지를 끌어모아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그 기술은 없고요. 네. 이론상으로 만약에 우리가 웜홀을 만들고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하면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볼 수는 있다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런데도 이게 네. 실제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론에 뭔가 맹점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어떤 법칙 아니면 어떤 제한 요건이 있을 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 그거고 약간 스티븐 호킹이 네. 얘기하셨던 시간 여행자 파티죠. 네. 시간 여행자 파티가 스티븐 호킹께서 시간 여행 과거로의 여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네. 하신 건데 이분이 2009년 6월 28일 네. 시간 여행자 파티를 네. 기획을 하십니다. 디스커버리 채널하고 같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방송에 출연해서 먼 미래에 계신 분이 과거로 여행을 와주십시오라고 멘트를 날린 거죠. 그리고 언제 몇 시 어느 위치에 뭐 네. 위도 경도 시간까지 표시해가지고 방송에 자막을 띄웁니다. 그럼 방송이 미래로 송출이 되겠죠. 그렇죠. 30년 후에 만약에 제가 미래에서 봤다 그 방송을 네. 스티븐 호킹 워낙 유명하니까 자료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디스커버리 채널 뭐 옛날 드라마 보다 보니까 올해네? 네. 그럼 타임머신 꺼내가지고 타고 가면 되는데. 와서 스티븐 호킹한테 저 왔어요라고 인사를 하면 되는데 막 있다면 왔겠죠. 네. 근데 실제로 스티븐 호킹이 약속했던 날에 방송 카메라 다 켜놓고 기다렸는데 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 얘기 뭐냐면 미래 한참을 지나도 시간 여행은 불가능할 거다라고 간접적으로 증명을 하신 저 거죠. 근데 그게 약간 궁금했던 예. 게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하지만 예.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제가 미래의 누군가인데 그걸 봤다 할지라도 갔을 때 인과율을 건드려서 실제로 어벤져스 설정도 그런 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안 올 수도 있는 안 온 거지. 그게 못 와서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왔기 때문에 시간 여행이 불가능하다의 명제가 이 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 정확히 좀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스티븐 호킹이 얘기하신 게 인과율 얘기를 하거든요. 왜 안 그래요? 왔을까를 얘기를 그래요? 하면서 인과율 문제를 꺼내요.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에서 얘기하신 게 할아버지의 역설이란 걸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아마 저기 백투더 퓨처 영화라도 관련이 있는데 백투더 퓨처 영화를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역설은 좀 잔인하거든요.
본인의 할아버지를 뭐 살해하는 내용인데 네. 그건 하고 백투더 퓨처를 보면은 주인공이 과거로의 시간 여행 갔죠. 가서 부모를 만납니다. 부모가 청소년이에요. 네. 그래서 부모 둘이 사귀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주인공한테 빠진 거예요. 그래서 네, 아빠는 기억나요. 되게 싫어해요. 그럼 결혼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태어나지 않잖아요. 네. 사진을 꺼내보니까 자기 사진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 네. 어떻게든 부모를 다시 결합을 시키려고 노력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역설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부모의 결혼을 얘가 파탄을 냈다. 그게 가능할 거냐는 얘기죠. 파탄을 냈어요? 그렇죠. 그럼 나는 없어지잖아요. 난 없잖아요. 근데 인과율에 따지면은 모든 결론은 원인이 있어야 되죠. 네. 지금 부모가 파탄나는 결론을 만들어낸 원인은 나한테 있잖아. 나한테는 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없는 사람이 와서 한 거잖아요. 네. 원인이 없는데 결론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죠. 우리가 아는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인과율이 적용되거든요. 네. 원인이 결론을 만들어내는데 어. 이 인과율 자체를 위배하기 때문에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불가능하다. 또는 단서가 하나 더 있는데 과거로의 시간이 가능하더라도 백투더퓨처 영화처럼 인과율을 못 건드릴 거다라고 라는 주장도 있는데 저는 약간 이건 부자연스럽다고 봐요. 근데 스티븐 호킹이 인과율 얘기를 했으면 예. 스티븐 호킹의 결론은 뭐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과율이라는 건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과거로의 시간 여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스티븐 호킹께서 얘기를 하신 거고 불가능하다. 다른 과학자들은 가능한데 네. 영화처럼 인과율을 못 건드리는 차원에서만 여행을 하고 끝낼 거다. 근데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가서 사실은 네. 그럼 거기서 다중우주 이론이 나오는 건가요, 혹시? 거기서도 다중우주 나옵니다. 과거로서 시간 여행 가서 바뀐 데에는 제가 없겠죠. 네. 전혀 이렇게 다른 우주겠죠. 우주가 갈라지는. 인과율이 깨졌으니까. 그게 어벤져스가 되게 과학적인 거네. 어벤져스에도 닥터 스트레인지가 가서 이거 보석 달라고 하니까 그 헐크가 갔더니 닥터 스트레인지 그 스승이 안 돼 하고 헐크를 탁 하고 안 주고 막 근데 이게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두 가지 섞인 것 같아요. 다중우주 이론하고 이 인과율 얘기, 스티븐 그렇죠. 호킹의 네, 얘기를 네. 섞어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어벤져스가 만든 거죠. 예. 다 관련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네. 어벤져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재밌게 보죠. 워낙 근데 이제 과학자 눈으로 보면 예. 저건 말이 돼. 이런 거는 그런 근거를 갖고 만든 스토리니까. 근데 근거 갖고 만들었어요. 다 사실 말이 되는 그래요? 이야기들이고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우주나 이런 얘기들은 저도 납득이 되는데 네. 사실 초능력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다른 문제죠. 그렇죠. 예, 네, 이거는 이제 상상력으로. 이거는 상상력으로 만들었다고 보고 현대 기술로 어떻게 구현할까? 헐크 네. 같은 저런 체구의 저런 무한한 힘 네. 이게 가능할까 문제는 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나머지 유니버스, 마블 유니버스, 네. 다중우주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한테 그런 어떤 어. 물리적인 것들에 대한 네. 좀 많은 지식을 전달했다고 할까요? 그렇죠. 네. 호기심도 네. 불러일으키고. 맞아요. 그런 그것 때문에 측면에서는 과학 유튜버들이나 예. 이런 데서 다룰 소재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요즘 일반인들도 다중우주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들어는 봤잖아요, 일단. 예. 저 개인적인 호기심인데 시간 여행도 관심이 많아서 예. 그게 빛보다 빨리 가서 시간을 상대적으로 압축해서 뭐 이렇게 시간 여행을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이거잖아요. 근데 예.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 빛보다 빨리 가려면 직선으로 가면 우주에서 아무리 그게 되게 거리가 많아야 되고 그럼 가는 동안 뭐 행성도 부딪히고 먼지도 부딪히고 막 해서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이렇게 회전, 제자리에서 회전. 그리고 혹시 콘택트라는 영화 아세요? 예. 그게 저는 그걸 기반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빨리 이렇게 돌죠. 떨어질 예, 때 예.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실패로 우주선이 떨어지고 말았는데 그 주인공은 아빠 만나고 오잖아요. 예. 그게 회전으로 시간 여행을 하는 이거는 또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인슈타인 말씀을 드렸는데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죠. 네, 속도가 더 빨라질수록 시간은 더 천천히 흐릅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네, 이 아인슈타인의 이 상대성 이론 공식에 따르면은 만약에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되면은 시간이 완전히 멈추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천천히 흐르다가 점점 빨라지다 시간이 멈춥니다. 여기가 끝에가 이제 네. 빛의 속도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한계예요. 근데 만약에 이 속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지금 경향이 보면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다가 천천히 흐르다가 시간이 멈췄잖아요. 네. 이제는 시간이 거꾸로. 거꾸로 흐른다라고 얘기를 네, 하죠. 네. 과학자들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네, 근데 이거 전제는 물체가 빛보다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아직까지 진실된 이론이죠. 네. 진리이기 때문에 이 이론에 따르면 빛보다 빠른 물체는 우주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있을 수도 있는 거 우주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아까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 네, 초속 30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것도 우리 우주의 특별한 성질이에요. 아마 이 빛의 속도가
제가 말씀드린 그 한계를 결정한 것 같아요. 아, 이게 네. 어떤 특징이죠. 이 특징을 넘어서면은 우리 우주가 아닌 거죠. 아 그럼 이 아까 제가 도는 질문이었던 돌아서 빛보다 빨리 간다, 빨리 돌아서 거꾸로 간다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는. 우리 우주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이론. 그럼 아까 말씀하신 양자 세계로 들어가면 가능한 거예요? 양자 세계, 그러니까 다른 우주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 말고 다른 조건으로 만들어진 우주. 제가 우리 우주는 특별한, 그러니까 다중 우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가진 우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조건들이 우리가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 중에 하나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부터 네.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설명 드려볼게요. 네. 만약에 제가 저 앞에 네. 시속 30km 가는 그 기차가 있어요. 네. 제가 열심히 뛰어서 그 기차를 따라가면은 소속 30으로 볼까요? 아니면 더 저기 속도가 어떻게 볼까요? 제가 누가 볼 때? 기차가 볼 때 아니면 제가 볼 때, 제가 앞에 아, 시속 기차를 30km로 가는 차가 있어서 네. 제가 시속 10km로 쫓아가고 있어요. 네. 제가 볼 때 저 차의 속도는 20km? 20km 빼야 되죠. 네. 아마 그거는 중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상대 속도 해가지고 빼면 되고. 맞췄다. 네. 근데 빛은 신기하게 저 앞에 초속 30만 네. 킬로미터로 가는 빛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아주 빠른 우주선을 타고 초속 10만 킬로미터로 쫓아가고 있어요. 네. 그럼 얼마나 보여야 되죠? 20. 초속 20만 킬로미터로 네. 보이는 게 우리 상식이죠. 네. 근데 빛은 이상하게도 어떤 경우로 보든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보입니다. 왜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저도 그걸-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아니 그렇다는 거가 이론으로 그거를 도출해낸 거예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냈습니다. 측정을 예, 했는데 측정을 해낸 거고요. 아, 이 측정 결과를 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든 거예요. 그 시대에 예. 측정을 한 거예요, 예. 그거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는 부분이 우리 우주의 어떤 기본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거고 이걸 바탕으로 해 아인슈타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성 이론을 끄집어낸 네. 거거든요. 근데 아. 이 이유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네. 제가 네. 누가 물어볼 때 그냥 우리 우주가 그렇게 생겨 먹었다. 아, 처음에 생겨 그렇게 먹었다. 네. 네. 여기서 발생한 게 아까 상대성 이론이고 네. 그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네. 빛의 속도를 못 넘는 한계가 발생한 거죠. 아, 그래서 빛의 속도를 넘어서 시간 여행을 하는 부분은 우리 이론상으로 우주에서는 안 우리 우주에서는 불가능하다. 아, 만약에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 맞다고 하면, 만약에 네. 틀리다고 하면은 네. 또 다른 뭐 이론이 뒤집히겠죠. 아. 근데 현재까지는 빛보다 빠른 물체가 네. 발견됐다는 것까지 근데 소문은 제 돌았었는데 책에서도 다중 우주가 나와서 아까 양자로 들어가면 우주가 지금 우리가 있는 우주 말고 다른 우주들도 있는 예, 거잖아요. 있는 게 있다고 과학자들도 다 이것도 팩트로 나오는 팩트라기보다는 이론으로 이론보다는 약간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석으로 예. 아. 증명은 안 되죠. 우리 우주도 지금 관찰도 안 되는데 증명 못했으니까 팩트는 예. 아니고 팩트는 아니고 그런 약간 그쵸, 신증, 네. 강한 확신, 네. 강한 확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 이 양자역학이나 이런 이야기들 네, 네. 수식을 풀다 보면은 우주가 하나라기보다는 예. 여러 개야만 합리적으로 보이는 약간 아. 견해들이 생겨요. 그래서 다중우주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 예. 사실 증명은 굉장히 어렵죠. 그쵸. 예. 네. 사실 뭐 과학으로 생각하기에 그렇게 이렇게 막 어려운 내용 어렵진 않은데 이걸 보면서 생긴 궁금. 궁금증들을 만난 김에 이제 막 네. 저 어릴 때 호기심 천국이 별명이어서 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2년 3년 정도 코로나19를 맞고 있잖아요. 아, 예.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제 생물학적 지식, 뭐 면역 체계 이런 데 대한 지식도 많이 쌓이기도 했는데 동시에 이게 과학의 탈을 쓴 뭐 거짓인지 사실인지 모를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는 것이 또 책에도 좀 코로나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있었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유사과학이죠 보통. 네. 사이비과학, 비과학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거 아니야라고 얘기는 하지만 유사과학의 유혹은 굉장히 네. 강합니다. 네, 유사과학은 저도 사실 빠져드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특히 뭐 진짜요? 건강과 관련된 것들은 좀 몸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유사과학이라는 게 사실 과학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맞아요. 되게 네. 합리적으로 설명을 네, 네. 그래서 하는 유사과학이라고 예. 부르는 것 같은데. 예, 저처럼 과학자로 훈련을 오래 받은 사람들도 잘 넘어가는데 일반인들은 사실은 과학하고 혼동하기가 굉장히 쉽죠. 아까도 뭐 신화랑 과학에 대비돼서 말씀드렸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잖아요. 그래도 신화랑 과학은 좀 다른데 유사과학은 그 또 틈을 파고들었죠. 과학이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또 가려운 등을 긁어주듯이 네. 설명을 매끄럽게 해주니까 아,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 맞아요. 부분을 일반인들이 사실은 파악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과학자들이죠. 맞아요. 과학자들 나서 이건 그쵸. 유사과학입니다. 네. 팩트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사실은 과학자들의
언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일반인들이 잘 경청을 안 하죠. 네. 과학자를 존중하긴 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귀에도 잘 안 들어오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역할을 하는 게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하고 이 일반인들의 중간된 역할을 네. 좀 하고 싶은 거고 실제로 과학자분들 중에서도 약간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중들한테 더 친숙하게 다가가시면서 네. 유사과학에 빠지지 않도록 과학적인 얘기들을 팩트 위주로 그렇지만은 일반인들의 언어로 전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과학 대중화가 결국은 답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과학 대중화 제가 좀 관심이 이제 좀 덜해서 잘 모르는 것 같긴 한데 요즘 워낙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아 예. 과학자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하는 추세인가요? 과학자분들도 많이 소통을 하려고 하시고요. 저희 과학관에 계시는 분들도 유튜브란 채널 가지고 많이 소통하시거든요. 네. 전에는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하는 거 위주였다고 하면은 워낙 뭐 대중들이 유튜브로 소통을 하려고 많이 하시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예. 저도 어릴 때 꿈이 과학자긴 했어요. 아, 예. 그 애니메이션 막 보잖아요. 막 로버트 태권브이부터 시작해서 김 박사님 김 박사님 나오고, 말씀 나오셨어요. 예. 그막 어릴 때 막 그 과학 상자 갖고 뭐 만들고 막 그랬는데 혹시 어릴 때부터 꿈이 과학자셨나요? 저도 과학자였습니다. 그 당시 뭐 대부분 다 과학자였을 것 같아요. 예전에 네. 꿈을 이룬 거네요, 그러면. 꿈은 이뤘죠. 네. 과학자인데 그 당시 생각했던 사실은 상상했던 과학자랑 좀 다르죠. 그렇죠. 그때는 어릴 때 생각하는 과학. 우주를 혼자 다 구하고 로봇도 만들고 거대 로봇도 만들고 네. 사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세상에 대한 조금은 아까 뭐 제가 과학이라는 창이 굉장히 맑고 투명하고 왜곡이 없다 말씀드렸는데 좀 세상에 대한 진실을 좀 더 많이 본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만족하지만 예. 과학자기 때문에 직업병 막 이런 거 혹시 그 과학자 직업병 사실은 며칠 전에 한번 그걸 느꼈었는데 네. 과학자들은 분석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있는 걸 그대로 사실 봐야 되는데 그냥 보는 이걸- 순간 막 분석을 얘를 하고 막 있을까? 헤집어가지고 원리를 찾으려고 막 하죠. 네. 얼마 전에 모 미술관에 갔습니다. 모 미술관에 가서 네. 굉장히 유명한 설치 미술을 봤는데 제 동료 과학자들하고 갔죠. 네. 큐레이터 분이 친히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고 뭐 고도 뭐 의미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뭐 설치 미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들어온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그래서 토론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 레이저로 안에를 깎았을 거다. 재질은 뭘 거다. 분석하니까 옆에 큐레이터 분 제가 얼굴 살짝 봤는데 네.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나오실 때 이런 네. 분들 처음 봤다고. 진짜요? 예. 네. 그러니까 분석하는 것들이 저희가 약간 직업병인 것 같아요. 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꾸 뜯고 싶고. 근데 방금 들은 생각인데 그 예. 분석하는 습관이 어떻게 보면 또 저희가 이제 요새 투자도 막 사람들 관심이 많으니까 예. 예를 들면 뭐 잘 3D 프린트 기술 뭐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뭐 예, 예. NFT 뭐 메타버스도 그렇고 막 그런 테크놀로지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과학자분들은 그 분석하는 그 기본 지식과 그 훈련이 돼 있으니까 예. 그게 나오면 이게 현실적으로 상업화가 된다 안 된다. 이 기업이 그러니까 뭐 테슬라는 이제 궤도에 올라왔으나 이제 그 뭐더라 테슬라 말고 그 니콜라는 뭐 되니 안 되니 뭐 사기니 해서 다시 막 폭락하고 막 예. 그런 거 보면 이거 말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도 기술적인 부분들을 제가 분석을 해서 네. 미래 예측하려고 하죠. 근데 사실은 뭐 경제나 이런 사업 같은 거 보면은 네. 과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정치나 뭐 경제 변수가 있으니까 그걸 제외하면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분석을 하려고 하고요. 네. 사실은 뭐 순수과학 말고 네. 공학 분야에 가면은 정규 학문으로 또 배우거든요. 그렇죠. 네. 기술에 대해서도 배우고 기술의 어떤 경제적 가치, 네. 이런 사업성 같은 것도 배우니까 네, 네. 사실은 과학하고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고 네. 과학자의 기본 그런 어떤 직업병이라 말씀드린 분석하는 능력들을 네. 활용해서 사회 여러 가지 쓰는 분야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그런 걸 경제 바탕으로 분야죠. 예. 투자도 하세요 그러면? 예, 저도 뭐 투자는 조금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발굴할 때 예. 맞아 막 예를 들면 뭐 오큘러스를 딱 보고 나는 페이스북에 이걸 해야겠다 막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을 예, 산다거나 뭐 저 종목은 말씀드린 그렇지만 네. 몇 개는 그냥 기술을 좀 빨리 접해보고 되게 신기한데? 라고 해서 좀 아. 하는 경우들은 좀 네. 있죠. 근데 요즘 워낙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시니까 일반인들 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제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과학자지만 어쨌든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대부분 이제 감성적인 동물이고 막 이런데 저도 MBTI 해보면 이성에 가까운데 그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저희 와이프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있으시겠죠. 그런 경험들을 좀 하실 것 같은데 뭐 그런지 그렇죠. 혹은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뭐 부딪힌다고 사실 표현하기보다는 다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쵸. 저랑 네, 다르다는 네. 부분이 갈등 요소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약간 마음을 좀 달리 좀 고쳐 먹었거든요. 처음에는 네. 저도 아내랑 갈등 많이 했는데 아내는 찐 문과고 네. 저는 찐 이과라서 네. 좀 다르게 보는 거 세상을. 네. 그러니까 좀 다툼도 있긴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저도 관점을 좀 바꿨다고 말씀드렸는데 재밌더라고요. 저랑 다르게 보는 세상이. 네. 제가 유퀴즈 나갔을 때 저기 눈이 녹음이라는 질문을 갑자기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이라고 대답하고 그렇죠, 맞아요. 옆에 네. 다른 분들 뭐라고 대답하냐 보고 네. 그 짤 되게 많아요 인터넷에. 거기 뭐 저기 우리 작사가분은 되게 뭐 예쁜 얘기 막 하셨잖아요. 네, 뭐 네. 싹이 난다, 뭐 꽃이 피지요. 꽃이 핀다, 뭐 네. 얘기하시니까 저는 그거 보고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아, 네. 저런 대답이 가능하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다른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하고 저의 아.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도 중요하지만 상상력 중요하잖아요. 나는 지식은 많지만 상상력이 부족하니까 네.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다른 관점을 오히려 더 고마워해지지 않을까. 그러네요. 예, 저도 사실 책에 그 주제가 하나 있어요. 거기 다양성에 관한 네, 주제가 있는데 맞아요. 네. 네. 다양한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름에 대해서 네. 그냥 다름이 갑자기 질문이 아니고 부끄러워지네. 네. 다양성. 부딪히는 게 아니라 예, 그냥 다름인데. 네. 아마 제가 백색 소음 얘기를 해놨을 거예요. 맞아요. 네. 예, 소리들이 막 섞여가지고 이것들이 다투게 되면은 굉장히 소음으로 들리는데 이 다름들이 엉켜서 다양성이 돼버리면은 굉장히 편안한 배경음이 되거든요. 네. 그런 형태로 관점을 바라보는 게 네. 삶의 좀 지혜가 아닐까 네. 할 수 있는. 네. 예. 그 과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보면은 뭐 천동성, 지동성 이런 변화 과정들도 말씀해 주셨고 과학이 뭐 보편 불변의 법칙을 탐구하긴 하지만 과학 이론의 역사는 있는 거잖아요. 이론 역사 있죠. 네네 뭐 그래서 요즘 저는 이제 졸업한 20년 돼서 예. 또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현대 과학의 화두랄까 뭐 이런 거 있나요? 저 현대 과학의 이제 최신 이론 이제 양자론, 양자역학이 등장을 했고 최근에 끈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들어만 봤죠. 촉근 이론, 들어만 끈 이론 봤어요. 네. 들어는 보셨을 건데 네. 그게 사실 화두인데 사실은 뭐 제도 좀 언급이 돼 있지만은 이 과학의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새로운 화두가 아니고요. 그래요? 초창기부터 던졌던 질문이거든요. 아까 아. 제가 텔레스라는 분이 기원전 네. 6세기에 네. 이 세상 만물은 다 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이 다양한 세상에 보편적인 물질이 있을 거다. 선생님들하고 저가 다른데 물질은 같은 거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한 거죠. 다양성 바탕에는 단순한 굉장히 아름다운 원리랑 단순한 네, 물질이 있을 네, 거라 네. 생각하고 탈레스는 그걸 물이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네. 한참 우리 2000 몇 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는 그거를 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끈이 만물을 네. 구성하는 기본 물질, 네. 원소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화두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 뭐냐면은 이 세상 보편에 그러니까 세상 만물에 깔려 있는 보편적인 원리랑 물질 같은 거를 찾아내려는 게 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화두입니다. 아직 해결 안 되는 화두고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과학에서 발견되는 모든 법칙들 이런 것들이 세상에 숨겨져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의 진리. 이걸 보통 뭐 통합장 이론, 뭐 통일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의 어떤 아름다운 이론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진행이 지금 되고 통일 이론이 제 기억이 맞다면 아인슈타인이 아인슈타인이 예. 하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역점을 네. 뒀던 부분이고 지금 뭐 촉근 이론 이런 것도 나온 것들이 사실은 그 기본적인 것들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아인슈타인이 엄청난 대단. 전 세계적으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닌가. 똑똑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이 통일적 이론의 또 가장 큰 적이 아까 얘기했던 그 네. 다중우주예요. 다중우주. 우주는 굉장히 여러 개라고 하면은 우리 우주에서 그 법칙을 찾아내도 다른 우주는 다른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네. 그게 과연 보편적인 법칙인 건지. 네. 다른 우주는 또 다른 법칙이 적용될 거고. 네. 거기는 끈이 아니고 다른 게 기본 물질일 수도 있을 거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도 하지만은 또 저희를 약간 겸손하게 만들기도 해요. 네. 우리가 지동설, 천동설 얘기 나올 때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란 거 알면서 좀 겸손해졌잖아요. 네. 이제는 그렇죠. 다중우주 나오면서 우리 우주는 그러네. 우주에 많은 우주 중에 하나예요. 천동설, 지동설 나오는 네. 것처럼 다중우주 나오는 게 약간 그때가 모양이 바뀐 거지. 어쨌든 비슷한 패턴. 예, 제가 볼 같은- 때는 인간이 계속 겸손해져 가고 있다. 이 과학 지식, 과학은 네. 저희를 굉장히 겸손하게 만든다는 사실 결론을 저는 내렸거든요. 제가 이런 질문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과학은 질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왜 질문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려고 했는데 이미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겸손해지기 위해서라는. 예. 사실은 제가 아직도 해결 못한 질문이 사실 그거에 겸손해지기 위한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자꾸 왜 질문을 할까? 우리 지구인들은 네. 왜 이렇게 질문하고 호기심 느낄까? 그냥 우주 보고 그냥 살다 가면 되는데 굳이 궁금해가지고 저 위험한 우주로 자꾸 나가려고 하고
어떤 분은 지금 뭐 화성 간다고 지금 준비하시잖아요. 네. 예, 그런 걸 왜 할까라는 고민이 궁극적인 고민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여전히 연구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그 들어요. 말을 딱 들으면서 각종 근거는 없으나 예.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질문을 했던 종이 진화론적으로 적자로 살아남아서 인간이 돼서 습성을 갖고 있고 그것도 하나- 없었던 애가 그렇네요. 도태돼서 예, 없어지고 합리적인 방법. 왜냐하면 그런 사고를 했던 사람 자체는 과학을 진보를 시켰겠죠. 네,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멸종해서 갔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진보된 애들이 예, 한테 경쟁이 안 되니까 예. 도태되고 저도 오늘 좀 중요한 거 하나 아, 배워갔네요. 네, 배웠습니다. 네, 네.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이제 막 영화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막 그 뭐 스타트랙부터 시작해서 막 뭐 아까 인터스텔라도 나오고 어벤져스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스타워즈와 스타트랙 파가 나뉘잖아요. 예, 어느 쪽이세요? 저는 스타트랙 파입니다. 왜요? 왜요? 왠지 그럴 것 같긴 했어요. 그래서 왜 여쭤보는 그러시죠? 근데 과학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 스타트랙을 더 좋아하고요. 예, 그리고 하다못해 최근에 저도 스타트랙 본 거 중에 최근도 아니 벌써 작년에 넷플릭스에 스타트랙 디스커버리가 있어요. 예, 보셨을 것 같은데 예.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예,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음. 근데 넷플릭스에 오래 빠졌더라고.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디 가서 뒤를 봐야 되나. 근데 그런 그러니까 영화를 좀 소개해 주시면 과학적으로 사람들한테 내 인생 영화 혹은 이런 영화가 과학적인 이런 시각으로 좀 보면 재밌었다. 이런 사실은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과학 영화들을 뭐 사실 꼽으라고 하면 저는 꼽진 않고 다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들을 담고 있거든요. 네. 뭐 스타워즈 자체도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뭐 그쵸? 포스 얘기 나오는데 네, 네. 사실 스타트랙을 좋아하는 이유는 스타워즈는 오늘날의 그 가치관을 그 미래에 투영시켜서 보면은 그냥 제국하고 이렇게 반란군 네, 싸우고 맞아요. 네. 사실 그냥 와닿잖아요. 그냥 네, 우리 현장에 서사와 그런 얘기인데 스토리가. 스타트랙은 먼 미래에 인류가 진화를 진보를 음. 거듭했을 때 좀 달라진 사고 방식들이나 그때 어떤 철학적인 얘기들을 좀 네, 담고 네. 있거든요. 사실 원시 공산사회 비슷한 사회로 넘어가요. 보면 스타트랙 맞아요. 보면은 네. 약간 공산사회가 돼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깊게 고민하고 만든 영화 같아서 수작이라고 사실 저는 아. 생각이 드는 거고 나머지 사실 인터스텔라도 그렇고 굉장히 노력 들여서 과학적인 내용뿐만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 눈치를 채셨겠지만 철학이나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네, 것들. 맞아. 네. 사실 저 워리 영화 아신지 모르겠네요. 워리. 워리 알죠. 그 쓰레기 청소하는 네. 로봇. 네. 그거 그냥 애들 애니메이션을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감명 엄청 받았거든요. 아, 그 워리 보면은 워리가 사실은 더 인간답잖아요. 네. 인간성에 대한 고민도 나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과 화두를 던질 수 있는 SF 영화면은 음. 굉장히 좋은 거. 저 말을 해버렸는데 사실은 워리 제일 좋아합니다. 아, 네. 네. 저는 그 아까 그 좀 약간 놓친 부분이긴 한데 그 투자 기술 관련해서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이 연금술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기술이 아니라 상업성은 아닌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고 좀 새로운 깨달음이랄까? 제가 뒤늦게 알았겠지만 연금술도 재밌었습니다. 금을 만들 수 연금술 있다. 하니까 생각나는데 네. 읽으면서 궁금했던 건데 그냥 막연한 호기심으로는 지금 물도 만들잖아요. 이렇게 전기와 H2O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예, 만들 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무식한 걸 수도 있는데 금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왜? 좀 원리가 다르죠. 물을 만드는 거 화학 반응이고요. 네. 그러니까 수소 원자랑 아. 산소 원자를 결합시켜서 화학 반응이라고 네, 하고 네. 이 금을 만드는 거는 물리적 변화까지 들어가는데 좀 더 작은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금하고 납이 다른 거는 안에 구성하는 네. 그 원자가 다르거든요. 아. 양성자 수가 차이가 난. 네.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납이 아마 89개, 네. 금이 한 72개인가 음.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자 수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의 네. 그 구성 요소가 다른 거죠. 어. 이걸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핵이 굉장히 네. 단단하잖아요. 네, 네. 이것도 아. 핵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죠. 원자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그만큼 그러네요. 네. 이 핵은 일부 물질을 제외하고는 네. 굉장히 단단하게 보호를 받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을 변화를 시켜야지 납이 금이 되고 쇠가 금이 되는데 굉장히 못하는 어려운 거구나. 길이죠. 네.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가능합니다. 아니, 그쵸. 네. 경제- 입자가속기 제 책에 나오긴 하지만 어. 입자가속기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때려주면은 음. 이 원자 핵이 깨어지면서 네. 납이 깨어져서 그쵸, 양성자 몇 네. 개 떨어져 나가니까 금으로 바뀌긴 하거든요. 아. 근데 문제는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몇 천억을 건설을 해서 결국은 만들어내는 게 몇 원도 안 되거든요. 아주 그러겠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쵸, 그 네, 극미량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 경제성은 없지만은 아. 연금술의 의미는 어떤 경제성 의미보다는 인간이 물질의 변화에 대한 그러니까 연금술에서는 물질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네. 그 비밀은 인간이 밝혀낸 거죠. 아. 먼 미래 모르겠어요. 먼 미래에는 진짜 네. 제 책에 우리 뭐 현자의 돌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옛날 연금술달이 현자의 돌이라는 그 물질만 있으면은 손쉽게 얘를 넣으면은 납이 금으로 바뀌는
네. 그 어떤 물질을 찾아 있었거든요. 먼 미래는 어쩌면 과학자의 돌이라는 게 발견이 돼서 많이 근데 만들어서 현재 돌 얘기가 예.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도 말만 바뀌는 거지 과학의 돌이 있을 수도 있는 거네 나중에. 이제 과학의 돌이 지금 보면 입자가 섞이던 일종의 그렇죠. 과학의 돌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전에 연금술적 말씀드리면 현자의 돌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 원자를 모르니까 물질을 바꿀 때 네. 아까 물질이 기본 원소는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하고 저는 똑같은 원소로 만들어져 네. 있어요. 근데 네. 모양도 다르고 뭐 말투도 네, 다르고 네, 네. 다른 이유는 안에 들어있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이 성질만 변화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술을 그렇죠.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대표님하고 저의 네. 이 겉으로 드러난 성질을 다 빼버려요. 어. 순수 물질만 남기는 그렇죠. 네. 정화 작업을 먼저 네, 합니다. 네. 아. 정화 작업을 하고 나서 현자의 돌을 투입을 시키면 네. 이 현자의 돌이 어떤 뭐 미지의 작용을 해서 아. 우리가 원하는 속성을 쑥 네. 집어넣어줘요. 아. 그러면 저는 제 임도원이라는 정체성 속성은 싹 빠졌다가 네. 현자의 돌을 통해서 금의 속성이 입혀지면서 예. 짜잔 금으로 바뀌는 거죠. 아. 이게 연금술의 메커니즘이었고 근데 현대과학은 그게 아니란 거 안 거죠. 아. 속성이 아니고 결국 원자를 건드려야 된다. 아. 그래서 네, 현자의 돌이 아니고 이제 과학자의 돌은 뭐 입자가 섞이든 이런 네, 형태로 좀 그런- 발전을 해가고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원자를 건드리는 영역인데 예. 그거 말고 이렇게 복사 혹은 복제 혹은 이렇게 이동 그 탄소는 이동이 된다고 어디서 들었거든요. C만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스타워즈도 이렇게 순간 이동 이렇게 하잖아요. 예. 요것도 가능한 건가요? 양자론에 따르면은 가능하죠. 순간적인 이동들. 네. 네. 양자 현상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어. 양자적 얽힘 뭐 해서 네, 나오면 네. 여기 있던 원자가 어느 순간 보면 저 우주 끝에 갈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네.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 미시세계까지 조정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말씀하시는 공간 이동도 네. 가능하겠죠. 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 그거에 대한 비밀은 다 풀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상상력이 영역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아. 제가 그래서 상상력을 굉장히 강조드린 이유가 그런 상상력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한번 연구해 볼까라고 밀어내거든요. 어딘가도 지금 연구 계속 할 수도 있겠네요. 예, 하고 처음은 있겠네요. 아마 그런 상상력을 가진 약간 아. 그런 분들이 연구를 시작했어요. 네. 아. 그냥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뭐 그 말도 안 되는데 내가 한번 해볼까라는 것들이 네. 새로운 과학의 지평을 열 수도 있는 아. 길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말씀하신 게 그거 같아요. 지식보다 상상이 중요하다는 게 아 그런 의미. 예, 보통 사람은 지식을 쌓지만 위대한 과학자는 상상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아, 본인이 이제 상상을 한 다음에 가설을 세우고 막 맞추다 보니까 뭐가 튀어나오고. 아까 아인슈타인이 상상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쵸, 아까 네. 그 빛 얘기했잖아요. 네, 네.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그걸 상상했대요. 10대 때인데 어. 빛이 날아가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빛을 타고 쫓아가고 있으면은 음. 저 빛이 어떻게 보일까? 아. 그러니까 초속 30만 킬로 날아가는 빛이 있잖아요. 네. 제가 초속 30만 킬로미터 빛으로 쫓아가면은 네. 어떻게 보여야 되죠? 우리 저 일상생활이라고 한다면 옆으로 보여. 같이. 똑같죠. 똑같으니까 네, 똑같아야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맞죠. 네. 네. 빛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어떤 모습일까라고 아인슈타인이 상상을 한 거예요. 어릴 때. 아 그러면서 그 호기심이. 예, 그런 자꾸- 호기심이 계속 발전하면서 결국은 상대성 음. 이론하는 엄청난 업적을 그렇죠, 이뤄내신 네. 거죠. 아. 그런 상상력이 없는 인물이었다고 하면은 네. 상대성 이론은 그분이 밝혀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아, 단순히 수학을 네. 잘하시는 게 아니고 뭐 아. 과학을 잘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상상력이 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 네. 그래서 과학적 관점 말고도 네. 다른 관점들이 예. 그 과학에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좀 메꿔줄 아. 수 있지 않을까. 그 아까 말씀하신 중에 잠깐씩 그 과학자로서 훈련을 했었다고 예. 말씀하신 그게 과학자가 되면 예. 아까 국립과학원에서도 이렇게 사법연수 되면 이제 연수원 들어가서 막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훈련을 따로 받는 게 있나요? 일단 뭐 제가 과학자 훈련은 이제 대학교나 아니면 저기 뭐 연구소 네. 근무할 때는 과학자 훈련 받죠. 논문 쓰는 거라든지 실험하는 방법들, 아, 그러니까 검증하는 그런 방법들. 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검증을 해가면서 아, 합리적인 걸 그럼. 찾아내는 방법들을 배우는 거고 사실 이제 과학관에 이제 근무를 제 후배들도 들어오지만 들어오시면 이제 그 과학적 훈련 넘어서 이제 소통 능력을 배우시는 거죠. 이 과학 언어를 대중의 언어로 막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 그 소통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류 사람들하고 협업을 하게끔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가 얘기도 좀 들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문학 하시는 분들 얘기도 들어야 되고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노인분들 얘기도 들어야 될 때도 있고요. 아이들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런 걸 일반인들도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학교에 가서 뭐 이렇게 논문을 검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까지 가기 전 단계에서 뭐 예. 중학생, 고등학생 하고 그냥 일반인들도 그런 훈련을 좀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팁이라든가 예. 이게 정말 논리적으로 그 어떤 생각을 주제를 던지고 철학이든 종교든 던지고 그걸 논리로 이렇게 되게 푸시잖아요. 예, 예. 그런 거를 일반인들도 좀 훈련할 수 있을까
훈련 충분히 될 거라고 좀 판단하고요. 뭐 유튜브도 요즘 많이 좋은 영상들 많고 사실 책을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 서적들 많이 그러네요. 읽으시면서 네, 네.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근데 모든 분들이 과학을 좋아한다고 과학자 되실 필요는 없거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과학적 관점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자가 안 되실 분들이라면 나름의 다른 관점 가지고 이미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훌륭한 네.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저는 거기에 더해서 좀 다른 관점들을 네. 더해 보시라. 네. 저는 특히 이제 과학적 관점을 한번 가져 보시라. 이 관점이 되게 좋은 관점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걸 읽으면서 우리 애기들이 좀만 크면 이런 창으로 세상을 보는 거를 가르쳐 줘야겠다. 그게 제일 와닿았거든요. 사실은 제가 또 남아 있는 꿈이 사실 그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약간 성인들 대상이겠죠. 네, 이 교양 수업 네, 네. 자체인데 조금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좀 많이 느끼거든요. 저도 음. 이런 관점 자체를 10대 때 저도 가졌으면은 네. 지금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이 아닐까. 사실 이걸 늦게 깨달았거든요. 저도 많이. 늦게가 언제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과학관 왔을 때니까 아. 한 30대쯤 됐겠죠. 너무 늦게 깨닫다는 생각이 들어서 10대 때 한창 감수성 예민하고 네. 책을 많이 읽을 때 이런 지도를 좀 받아서 다양한 맞아요. 관점을 네. 하면은 굳이 과학자가 되지 않더라도 세상을 조금은 더 다르게 보지 않을까. 맞아요. 네. 훌륭한 사람들의 특징이 지식이 많은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세상을 굉장히 다채롭게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러니까요. 네. 여러 가지 관점에 보다 보면 조금 더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죠.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학생들한테 좀 시키고 싶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 좀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 이 책에서 저는 끼리끼리는 정말 과학일까 이런 질문들이 좀 유독 더 재밌더라고요. 이런 게 무한으로 발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사랑했는데 왜 결혼하고 나면 싫어질까 이런 질문이라든지 왜 내 상사는 이상한 사람일까 뭐 이런 질문에 대한 과학자의 이 분석도 좀 궁금해졌는데 이 편 혹시 생각 있으십니까? 이 편은 생각 있습니다. 사실은 42가지 질문 외에도 네. 지금 던지신 질문들이 네.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받았을 때 제가 아직 해결 못한 질문도 있거든요. 분명히 과학자로서의 관점에 답은 할 수 있을 텐데 네. 아직 해결 못한 질문들 중심으로 네. 조금 더 써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어린 학생들을 위한 네. 좀 네. 책도 한번 네. 해보고 싶은 생각도 좀 있고 준비는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사실은 네. 수는 무궁무진합니다. 네. 42가지뿐만 아니고 네. 무궁무진하고 사실은 제 능력 부족으로 지금 42가지밖에 못 실었던 거고요. 아 근데 이제 분량은 딱 적당한 것 같고 예. 네. 그 뒤에는 따로 저희가 한번 예, 제가 한번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2편, 4편 나오기 위해서는 뭐 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로 가면 잘 가야 되는데. 네. 잘 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압박을 네, 좀 네. 받으실 것 같습니다. 아 요새 요번 주에 예스 순위 좀 괜찮더라고요. 아, 네. 예, 계속 괜찮을 것 네,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저야말로 재밌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거 유튜브 잘 올려가지고 예. 많이 보일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